주인이 됐느니 모르니까 독거 노인이니까 혼자 사시니까 옆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플러스 충북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0명, 충북에서는 그 숫자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홀로 외롭게 죽어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월요일 사흘 사이에 청주에서만 무려 5명의 사람들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회적 죽음, 고독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연중 기획으로 마련한 시사 플러스 충북, 오늘 이 시간은 고독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네, 고독사 문제를 취재한 김가람 PD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김 PD, 이 고독사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국내 9개 한 달 넘게 취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고독사 이런 거 단어가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정확하게 고독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네, 고독사라는 표현은 1970년대 일본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며칠이 지나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을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밀집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모르게 죽어 있는 상황을 가리켜 도심 속의 고독, 고독사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한 해 1000명 정도 고독사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충북도 이제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라면 우리 충북의 고독사 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한 지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20일 이상이 지난 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사실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악취가 난다는 이웃들의 신고나 아파트 관리인, 사회복지사 등의 신고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한 주택가. 50대 여인이 홀로 살았던 보금자리에 유품정리 업체 직원들이 나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홀로 세상을 떠난 유모 씨. 망자가 떠난 빈자리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독사가 늘면서 유품 정리 업체를 찾는 곳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쉬는 날 없이 계속 할 정도로 지금 계속 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혼 후 이 주택에서 혼자 새들어 살았던 유 씨는 극심한 생활고와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지병까지 있었다는 유 씨. 하지만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내왕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관계가 많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옆집에서 이렇게 뭐 반찬에도 갖다 주고 계속 이렇게 관심 갖고 이게 서로가 이제 많이 단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못 발견하고 막 며칠씩 몇 개월씩 간다는 게 사실상 저희 어렸을 적에는 상상이 안 갔죠. 이웃조차 모르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 병으로 몸은 움직이기 힘들고 가족, 친구 없이 술로 외로움을 달래며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고독사 문제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월 8일 자신이 살던 주택에서 20여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 박모 씨. 그런 날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역겨운 냄새가.
시신에 부패하는 냄새가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고독사. 시사플러스 충북 취재팀이 최근 한 달 사이 청주시에서 확인한 고독사만 해도 5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취재팀은 이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난 3일 60대 여성 박모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박 씨가 주검으로 발견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방안. 집안 곳곳에는 홀로 지냈던 박모 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가득한 유리병, 미처 끝내지 못한 설거지. 빨랫감을 넣어둔 세탁기는 더 이상 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있었고 폐암 말기 환자였던 박모 씨는 이 방 안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박모 씨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저도 전화 연락 받고 뭐 친구가 연락 안 된다 그래서 그 여러분 이렇게 친구 이렇게 경찰관 해가지고 가서 따보니까 사망해 있더라 그거거든요. 그거였어요? 예. 박모 씨의 입주자 기록 카드에 적혀 있는 유일한 관계인은 친구 백모 씨. 혼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너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작년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모임 하는데 먹고 그냥 얘기나 하는 일은 제가 있어요. 평소 말수가 적었던 박모 씨였지만 최근 들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한 7일 전일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 입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갔는데 여기 입원실이 없다고 이따가 입원실이 나오면 가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집으로 왔는가 봐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그날 이후 안부를 물었던 친구도 더 이상 박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약 5일 만에 박모 씨는 친구 백모 씨의 신고로 인해 발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침에 같이 갔더니 저 관리사무실에서 경찰관을 오라고 했죠. 우리가 어저께 문을 열었지요. 문을 여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안전히 잠궈버려갖고 안 열려서 열쇠를 부셨죠. 폐암으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 힘겨운 투병을 해왔던 고 박모 씨.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 안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목숨을 거두던 그날 박 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의 죽음에 대해 이웃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재팀은 박 씨가 살던 아파트 주민들을 탐문했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랬지. 냄새가 나서 어떻게 냄새 나는 걸 문을 잠그면 어떻게 아이고 옆집 분들이랑은 좀 알고 지내세요? 여기 이 아파트는 옆집에 뭐 분들이 아유 몰라요. 옆에 송장이 나가도 모른다니까. 돌아가시고 좀 며칠 있다가 발견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방에 계시다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제 애들은 다 나가고 모심에도 나가면 막 늦게 들어오고 하면 살다가 좀 며칠 있다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아프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은 사람도 모르고 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서 어제 오전 청주시의 한 장례식장. 이곳 영안실에는 외롭게 살다간 고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유족이 치르거나 연고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후 5일 동안 박모 씨의 연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는 가족이 있는 것일까? 가족이 있으면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데 연락이 돼도 와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안치에 있게 되시고. 그러면 여기 가족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연락이 됐나요? 연락 경찰서에서 알아본 결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미혼인 고 박모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부모님이 유일한 가족인 박모 씨. 하지만 두 분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안실에 시신이 들어온 지 닷새 만에 박 씨의 장례가 진행됩니다. 고인의 시신을 옮겨간 곳은 청주시의 한 화장장. 청주 지역 무연고자들의 장례가 대부분 이뤄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박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지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외로운 생활을 했던 친구.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남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묻는 친구도 이것도 잘 안 먹고 아는 거라고는 남의 생각도 몰라. 이건 저기 아프고 나서는 병원에서 선거 받고 집에서 끝까지 집에 있었지. 할머니 전화해. 나 아파 죽겠어. 그 소리 나지. 걔 천천히 죽었다는 게 진짜 지금. 3시간 만에 박 씨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유골은 청주시 목련공원의 무연고자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안부가 궁금했던 친구들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60대 중반의 한 여성.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자리조차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자, 취재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거의 다 외롭게 혼자 계시다가 이 고독사 하셨군요. 특히 이 고독사는 박목수의 사례를 통해서 고독사의 발생부터 무연고자 납골당까지 안치되는 과정을 화면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고독사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네, 고독사는 이웃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같은 주변과의 단절,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차단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인 인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노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고독사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또 그런 그 전문가의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생활 능력이 없는 노년의 경우가 더 심각하게 와닿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충북의 경우 노인의 비율이 많아서 특히 고독사 발생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은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 전체 인구 대비 13.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보은, 괴산, 영동 등은 노인 비율이 25%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충북의 어르신들은 경제적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한 고독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밤 11시, 취재팀은 청주시의 모 병원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끈을 붙잡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진. 60대 노인 최모 씨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숨 쉬기 힘드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서 시야장애 호소하셨고, 그다음에 그 전날 이제 피가 섞인 구토를 한번 하셨다고 하셔서 혈당이라던가 음주 문제에 대해서 돌봐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걸 본인이 절제를 못하시고 계속 하다가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신 것 같거든요.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질병인 대사성 산증을 앓던 최모 씨. 여러 차례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지만 병원에 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결국 간경화 혼수 상태로 최모 씨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2일 오전 1시 사망하셨습니다. 홀로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최모 씨. 60대 독거 노인임을 밝혔던 최모 씨는 그
그렇게 쓸쓸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고 최모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최모 씨가 10년 넘게 살았다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평상시에? 맨날 술 먹으면 주정하고 그랬지. 요즘에는 그래서 그전때는 글쎄 아주 엄청 그전때는 야단 났었고. 근데 교류가 잘 없으셨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지들. 그러니까 왜 상대를 안 하냐면 술만 그냥 땡깡 부리고 하니까 어떤 놈이 상대를 하나. 멀쩡하게 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술 드셨는데. 마을 주민의 협조를 얻어 최모 씨의 집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러고 살아 이러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 노인네는. 나이도 별로 안 먹은 노인네가. 강아지 키우셨나 보네. 네, 이것도 개 어떻게 알아. 아유. 노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개. 혼자 살았던 방 안은 식기와 옷가지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국가유공자였던 최모 씨. 호탕하고 유쾌한 성격이었지만 이혼 이후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도 최모 씨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로 이제 취업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라 그러셨겠죠. 이제 그만두시고 생활이 어려우셔서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셔서 이제 작년 6월에 수급자가 되셨던 분이신데 수급비로 해서 가정 불화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최모 씨. 비록 일은 하지 못했지만 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데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갑자기 악화될 정도의 뭐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셨거든요. 목소리도 정정하셨고 풍채도 워낙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남몰래 강경화 등 중병을 앓았던 최모 씨. 그는 고독을 술과 담배로 달랬습니다. 고독사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 인구는 줄어들고 또 조기 은퇴 이런 문제에서 오는 그 열악한 환경과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독사 하나만 딱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14%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충북. 고독사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계층은 역시 노인입니다. 혼자 남아가서 혼자 저기 산다는 것이 그것이 힘들어요. 또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웃 간에도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웃 간에도 몰라요 서로가. 지금 친척 간에도 3, 4층 간에도 나몰라라 하는 시국인데 지금 전부 사야장 같은 데 갇혀 사는 사람들이 이웃에서 죽으면 알아 뭘 알아. 혼자 있는 노인애들은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방에 있잖아. 그럼 우울한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한도가 넘으면 우울증이 걸려서.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에 비해 6%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영양 상태를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은 다른 노인에 비해 3배 가까이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은군의 한 마을. 70대 노인 김모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 독거노인으로 살다 보니 집안일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김모 씨. 그래서 불 피우는 걸 보죠. 어르신 언제부터 혼자 사신 거예요? 95년도부터 그게 19년 차야고 제가. 어르신 그러면 자녀분들하고 연락 끊긴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내가 19년에 있기에 그러니까 15년이 됐다 해도 과언하죠. 김모 씨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유일한 친구는 일하는 틈틈이 듣는 라디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김모 씨의 외로움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이웃분들하고는 좀 많이 하시고요. 아, 이웃에는 뭐 나 혼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는 혼자 있으니까 남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옷도 안 하고 방도 저리니까 오지도 안 해. 오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앉아 마실 거 하고 그렇게 하지. 또 세탁해도 이거 이제는 혼자 하는 집안일도 버겁다는 김모 씨. 앞으로의 건강 관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써먹도 못하지 뭐. 어르신 지금은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지금 난 이게 다 다리 때문이야 지금. 다리가 제일 다리도 이게 글쎄 뭐 내가 뭐 자식들을 뭐 한테 뭐 요 인연 끊고 살다 하면 뭐 이거 수술한다고 돈 달라 소리도 못 하고 이제 이러다 죽는 거잖아. 이제 돈이 없어서도 못해. 올해는 다시 오늘만큼 혼자인 것이 익숙한 독거노인의 고독한 생활.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상 1.3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활 형태가 노인들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희가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뭐 우울감이 조금 보인다 하면 우울증 척도를 검사를 해요. BDI 검사를 하는데 글쎄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좀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도 소외감, 그렇죠? 그리고 고독 이런 부분일 거예요.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취재팀은 이곳에서 아흔을 바라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88세의 노인 황모 어르신. 14년 넘게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 손볼 곳도 많고 농사도 지어야 하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농사는 아예 안 지으세요 요새? 작년부터 이래요 손이 아파가지고. 밥솥 갈길도 못한 그래 뭐하는겨. 할머니는 마루에서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양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시겠네요. 아니 내 좀한 일이 있으면 남의 일 집에 꽂으면 품팔아야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안 지키고 하도 못하고 소 때문에 병신이 안 지켜. 주세요. 이제는 하루 2만 원에 품팔이도 못한다는 황모 어르신. 영양가 있는 끼니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반찬은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반찬 없어. 남은 그냥 어떤 거 지지서 먹으리지요. 없어. 국 드시고. 반찬 하나 못 사 먹는다. 돈이 있어야 사 먹지. 황모 어르신의 한 달 수입은 기초노령연금과 봉사자들의 지원을 포함해 14만 4천 원. 난방비, 의료비 등의 지출을 고려한다면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18살의) 시집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 14년. 빈곤하고 열악한 형편에 아흔을 바라보는 황모 어르신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늙었니 사람들이 지금 안 죽어서 큰일이 안 죽어서 방구석에서 썩어야지 어떡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황모 할머니는 고독사의 위험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그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체제가 좀 갖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르신들은 누가 주변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본인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삶과 죽음마저 외로운 사람들. 고령화 사회의 그늘 고독사. 고독사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독사를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아직은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충북의 각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경우는 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충북 도내의 독거노인은 약 4만 명. 이들 중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약 3만 3천여 명의 독거노인은 질병이나 굶주림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고독사의 위험이 발생해도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절실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 실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 그리워하던 사람이 몇 개월째 눈에 안 보여도 이제는 그리워하지도 않는 비극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연락이 오면 곧바로 화장터로 보내버리고 고인의 유품 정리는 마치 쓰레기 치우듯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간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회는 이미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주는 방치된 죽음 고독사 2부가 방송됩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충북 지역 지자체의 노력과 1970년대부터 고독사가 부각된 일본의 남다른 대비책을 살펴봅니다.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십시오. 시사 플러스 충북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いらっしゃるかっていうのを知るということとご挨拶するなり日頃から声をかけられる関係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が